입주 물량 데이터를 믿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 이꾼대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믿지 마. 이거 위험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이유죠? 시장에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내년 입주 물량이 얼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걸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입주 물량들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년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아실이 15,000가구 정도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실보다는 더 물량 자체가 더 많죠. 달라요, 세 개. 다 달라요. 그 네. 도대체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거냐. 그 제가 이 안에 데이터를 속속들이 보니까 아실 같은 경우에는 집계를 할 때 민간 아파트하고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요 두 가지만을 포함을 해서 집계를 냅니다. 그 숫자가 아실 데이터고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실에 있는 데이터 플러스 해서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버립니다.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고 청년주택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는 숫자가 KB에 집계되는 숫자다 보니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울시 데이터는 이거를 다 포함한 걸 갖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건축 허가 물량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으로 건축 허가가 이제 뭐 10,000가구다, 20,000가구다, 몇천 가구다를 미리 집계를 해서 이제 앞으로 건축 허가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시장 내에서는 야, 이 물량 자체가 도대체 어디가 맞을까? 지금 보게 되면 데이터가 예. 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는 입주 물량하면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시켰다는 거는 입주 물량을 많이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죠? 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로 취급이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KB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입주 물량으로 예전에 안 봤단 말이에요. 애매하잖아요. 임대주택. 네, 그렇죠. 이거 상당히 예, 애매하죠. 이거는 뭔가 좀 이 임대주택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대상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서울시는 이거에 추가해서 또 늘리기 위해서 건축 허가분까지 넣어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공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허가를 받고 안 하는 땅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근데 건축 허가분까지 넣었는데도 28,000가구인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 입장이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네. 책임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 숫자를 좀 너무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제 시민들한테 안심을 좀 주기 위해서 약간은 좀 뻥튀기 한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15,000, 16,000, 28,000이지만 사실 서울에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발생하게 되는 수요는 약 한 46,000 정도가 되는데 거기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서울시가 건축 허가분 물량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절반 정도 수치밖에는 입주 물량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은 반드시 팩트인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내후년에 대한 이런 입주 물량에 대한 이 공백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그럼 했습니다. 2025년도는 어떤가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025년 물량이 22,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긴 하네요. 조금 늘어나죠. 네. 여기 이제 2026년도에는 2026년도 같은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물량이 입주 없다. 물량 자체가 지금 집계되는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아실은 그러니까 약간 늘어나는 2만 정도로 봤네요. 2만 가구 초반으로. 그렇죠. 2만 가구 초반으로 본 거고 KB는요? KB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이 숫자가 거의 35,000가구, 29,000가구, 가구. 29,00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임대주택까지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임대주택 포함하니까 뭐 거의 한 8,000가구. 그렇죠. 8,000가구 정도가 더 높게 나온 거고. 서울시는 또 더 많이 나왔겠네요. 서울시는 장난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 보시게 되면 서울시 물량은 지금 62,000가구로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우리 뭐 착공 물량이라든지 이 집계 자체도 굉장히 낮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 물량이라든지 임대 예정 물량, 허가 물량까지 전부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 숫자가 거의 62,000 정도까지 이제 좀 나오게 된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럼 2025년도는 서울시 자료 말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그냥 되게 착하게 그냥 그러니까 저는 뻥수 없이. 뻥수 없이 아실 데이터가 그냥 가장 현실적인 거죠. 2만 한 2천 가구. 왜 우리 누가 어디 임대주택까지 계산해서 입주 물량 계산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유튜브나 기타 뉴스 많이 나오는 자료 중에서 무슨 얘기가 제일 많냐면 이제 입주 물량은 부족하다 쳐. 네. 이거는 하락론자분들도 다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기존 물량이 증가해서 입주 물량 부족분을 넘쳐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매물 증가가 입주 물량을 채울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빠진다. 이 논리에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이 허수인 문제는 기존 매물이라는 게 심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은 가격이 만약에 살아날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매물 내놨던 매도자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해서 그 바로 가격에 걷어들이죠. 내놓을까? 팔기 싹 싫어지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개가 순식간에 몇천 개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야. 이런 변동성이 큰 걸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게 되면 그 결론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금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수요가 27조라는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매물은 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물론 늘어나긴 쉽게 늘어나는데 그렇죠. 없어지는 것도 쉽게 없어질 수 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 물량 데이터로 입주 물량을 대체할 수는 없고 또 기존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팔고 또 누군가 또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입주 물량이 새로 나오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군대님이 말씀 주셨던 데이터 그 키워드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뭐 매물이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2024년도 입주 물량이 제로인 지역은 무조건 선점해라. 왜냐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입주 물량이 많다. 또 니네 적다 쳐. 근데 입주 물량이 제로인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지역은 진짜 말 그대로 기존 매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 선점해라.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지역마다 다르다는 요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사에도 나왔어요. 이제 원래 그 입주 물량들이 어떻게 된다, 몇만 가구 된다, 뭐 12,000가구다, 뭐 이렇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제로인 구가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15개 구나 한 채도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내년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후년 그 이후의 시장도 어떻게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세 개의 데이터 중에서 아실이라는 데가 제일 정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실 데이터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공급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 공급에 서울시에 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개구 내년에 15개구에 한 채도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강남구, 서초구, 영산구, 동작구, 금천구,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 힘드시겠다. 랩하듯이 요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돌려서 다시 보시면 되고 이렇게 15개구나 있는데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년간 공급 물량이 거의 없거나 제로인 구, 예를 들면 마포구,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마포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마용성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간을 좀 함축해서 보면은 1년에 1,800가구 정도 이상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갈아타기 수요가 생기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다 이주 수요까지 나오는 그렇죠. 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포구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제로고 2025년에는 439가구 그 다음에 2026년에 또 제로야. 그러니까 아예 3년간은 거의 입주 물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입주 물량을 채우려면은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은 지금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인허가 해야 되고 뭐 착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착공을 지금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들어가야지 2026년도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만드는데 이제는 뭐 2026년도까지 물량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 착공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지금 15개 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내년까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후년에도 3년 이상 물량이 없을 곳. 마포구뿐만 아니라 아까 서대문구 한 군만 더 보죠. 뭐. 내년에는 제로죠. 올해도 제로고 내년에도 제로고 2025년에 나오는 게 겨우 280. 근데 1년에 1,500가구 이상이 필요하고 2026년에도 제로. 자, 이렇다면 이런 지역들이 이 지역 말고도 많거든요. 그렇죠. 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급지, 3급지라고 불려지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 중에서 호재 있고 또 우리 투자성이 이 시장이 변하고 금리가 내려가고 또 가격이 회복되는 그런 방향성이 잡히기 전에 미리 우리 선점해야 될 곳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아실은 제로인데 네. 그 아까 보셨던 다른 데이터들에서는 뭐 서울시 데이터라든 임대주택을 집어넣으면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서울시는 또 허가 물량까지 넣어버리면 또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 이 네. 세 군데의 지표를 비교해주고 그나마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데이터가 이런 거다라고 알려드린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근거 없이 또는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냥 재테크를 하는 거하고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근거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또 입주 물량이 제로인 반면에 몰리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구를 갖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로인 지역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시장의 이제 전세가나 매매가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게 더군다나 상급지라고 하는 또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2024년도 5년도에는 좋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선정을 따로 저희가 해서 그런 지역을 토대로 저희가 역시 그 세미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 또 개발 호재 중에서도 앞서 우리 합정동 얘기도 했지만은 같은 개발인데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용적률이나 사업성이 훨씬 더 뛰어난 지역들은 그 투자 가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 부담금도 덜 들고 또 실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 놓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무서움에서 떨지 말고 용기 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또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또 구경꾼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